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정현입니다. 수산면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제가 작년에 행복농촌 만들기 컨테스트 현장 평가도 왔었고 최종 평가에도 참석을 했는데 2등 하셨죠? 네, 수공리. 오늘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인데, 신활력 플러스가 사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액션 그룹, 이것은 로컬 액션 그룹의 줄임말이에요. 지역 활동 조직. 이 지역 활동 조직의 개념은 EU의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리더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활성화 연대 이런 뜻인데, 그 첫 자들이 리더 부른데, 그 리더 프로그램의 핵심이 지역 활동 조직, 로컬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로컬 액션 그룹 중심의 그리고 추진단 중심의 이 사업 방식을 택한 이유는 대개의 사업들이 행정 중심으로 의사가 결정되고 추진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과 조직이 남지를 않아요. 사람과 조직을 남겨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연대해서 풀어가도록 하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의사결정을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과 공간 만들기보다는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역량을 만들어서 공익활동을 하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든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서로 연대하게 하자. 이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세요. 사업은 끝나더라도 사람과 조직 육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런 위협이 있을 때 더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가 핵심 주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업이 지역의 인적, 자연적 자원이나 기존에 했던 공간이나 시설, 이것들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들이나 사람과 공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 이것이 중요한 목표 지점이고요. 이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 수립 단계이니까 저희 중앙계획지원단이 얼마든지 지원해드리고 자문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릴 텐데,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레퍼리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원칙을 지켰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천시가 농촌 협약 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선정됐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외에는 동지역이 있는 북부지역 중심의 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집중이 되고 여기는 딱히 사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됐으니 농촌 협약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조직을 만들고 역량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이나 이것들을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발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서 육성되는 활동 조직이 있으면 그 활동 조직에게 필요한 활동 조직이 잘할 수 있는 이 사업들 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과 추진단이 열심히 알아보고 모색해보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활력 플러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구성이 되고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하는 그 조직이에요. 뭘 할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추진단장이 부단체장이나 그리고 추진단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추진위원은 지역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활동가 중심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민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전담부서와 협업부서 그리고 여러 단체나 그 자문위원을 가지고 있게 되고,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모든 활동들, 집행들은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추진단에서는 추진단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무국장, 사무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투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코디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지역에 보면 지역 그 생태, 환경, 경관, 농업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하겠다. 우리는 치유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는 사회적 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천이 그 산촌성이 강하고 강하천이 많다 보니까 주변 농촌 마을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걸 공급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농촌 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우수한 그 후보지 8개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에서 인기 있는 사업들이 빨래방, 세탁 서비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무거운 빨래가 힘들고 이불 빨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액션 그룹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서 출발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빨래를 수거하고 빨래 된 것을 이제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근력이 안 되는데 이 빨래 서비스를 그렇게 받으니까 쾌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운영 조직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세탁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 소재지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상당히 그 문제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여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이 그건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 사업이 있고 지역 마을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교사가 되고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훨씬 훌륭한 교육이 주민들이 만든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고 있어요. 읍에서도 오고. 그런 사업, 이런 것처럼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또는 우리가 문화 프로그램을 잘 학습을 해서 그것이 팀을 짜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어르신들이 그 용감해지는 게 문해 교육이죠. 한글 선생님 하시는 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분야별 코디가 같이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뭘 할까 해서 팀 짜고, 그 팀을 짜서 학습해 가면서 역량들을 길러가는데 그것을 가이드해주고 유도해주고 하는 코디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활동비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코디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고 공동체 사업이 뭔지를 조금 더 학습하신 다음에 코디를 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액션 그룹에 참여해서 완전히 공익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코디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지만 리더가 되거나, 그런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요. 액션 그룹은 이제
그 진행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된 이야기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러니까 예시가 들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은 없다.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천시의 그 농촌협약 사업은 협약을 선정될 당시에 제천시의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그 비전 목표 전략 테마가 있었어요. 그거는 친환경 중심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 타당한지 이제 이걸 검토해보고 수정은 가능하니까 그 계획 신한력 플러스 계획을 그 짜가시면서 신한력 플러스 계획 범위 내에서 액션 그룹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적 농촌 발전은 우리가 액션 그룹만 현재 만들 수 있지만 액션 그룹이 만들어지면 뭐 문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지역 그 아카이브 그 사업이라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중에는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이런 그 주민 주도형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느낌상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구조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참여 주체들의 역할인데 앞에 이 구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추진단이 있고 액션 그룹이 있고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과 자문단체들이 있는데 각 주체별 역할을 이렇게 요약을 이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 기능을 한다. 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집행 기능을 한다. 그리고 액션 그룹들은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그 사무국과 함께 자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하시고요. 신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가 의사결정 조직이고 추진단이 실행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정하고 관계는 무엇일까? 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권한과 책임은 행정한테 있는 거죠. 국비 70%, 지방비 30%를 매칭을 해서 하니까 국비는 보조금인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두 가지 기준, 그 자체 기준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인데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임을 해주고 추진단한테는 시행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함께 협력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 사업이지만 민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 사업 중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는 다 우리 추진단이 책임을 지는 거고 하드웨어, 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지고 분담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행정과 추진위원회와 사업단 또는 추진단이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전담부서 전담 인력이 있는가. 제천시는 농촌협약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있죠. 행정은 민간협력의 경험이 있고 준비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협의체는 농촌협약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신한력 플러스에서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액션 그룹들이 어느 분야인가 따라서 협력 부서들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책임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도덕성이 청렴성과 그리고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거기 이해 충돌의 문제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액션 그룹이나 이런 쪽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는 지금 잘 구성되어서 초기 출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 시행 단계가 있는데 제천시가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만 가지고 지자체에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한력 플러스만의 예비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채로 이제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갈 수가 있었는데, 제천시를 비롯한 농촌협약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들은 이게 상당히 부실한 상태예요. 그 지역사회 주체들하고 소통하고 공론화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뭘 갖고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공동학습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담부서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액션 그룹들하고 추진단이 이 사업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가실 건데, 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 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면 그 국비나 지방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막 그때 이제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뭘 해보고 싶고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역량도 만들어졌는데 사업비 지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지금부터 추진단이 이 액션 그룹들하고 계속 함께 가면서 액션 그룹들이 성장하는 것을 계속 도와드리는, 함께 가는 그런 조직으로 갈 건지, 이 사업이 마치면 해체하고 각자 또 알아서 갈 건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사업 끝나면 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이나 행정의 전담부서가 해체하고 다음 길을 찾는다. 이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보다 훨씬 큰 사업이 있고 패키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마치면 보다 큰 덩어리의 추진체계 이론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농촌협약 추진체계가 있으니까 신한력이 그 이론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이거 너무 좋다. 한방이나 약초나 그다음에 청정환경이나 치유나 이런 측면에서 수자원도 좋고 산림자원도 좋으니까 이런 쪽에 주체들을 만들고 네트워킹 만들어서 가보자. 그러면 우리 신한력 추진단이 계속 함께 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이 사업 끝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같이 고민해 가면서 계획서에다가 우리는 이 사업 끝나도 별도의 추진단으로 남아서 액션 그룹들하고 같이 가겠다. 아니면 더 큰 추진체 이론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신한력 플러스 계획을 짜면서 고민하시라는 것이고요. 액션 그룹도 우리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법인이 되어야 뭐 보조 사업자가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도 그 제한은 있지 않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리고 비법인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영리법인이나 협동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정강 규정을 만들 때는 이런 원칙을 준수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게 생기면 소액 사업부터 규모를 키워가면서 하실 거예요. 아주 작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마지막 단계 많이 하면 1억까지도 가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로컬 액션 그룹은 원래 우리가 체험 휴양 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좀 더 보태서 했던 사업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공공성과 공정성, 이 두 가지가 모든 활동의 기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천시가 체험 휴양 마을 사업을 많이 했고 관련 사업도 많이 있고 그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농촌 골짜기마다 산재에 있다 보니까 재방문이 좀 안 된다든지 어떤 홍보나 마케팅 할 때 어려움이 겪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예약도 하고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고 이런 걸 해보겠다 하는 사업체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그 공공성을 갖는 쪽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액션 그룹들은 초기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 걸러지게 되거든요. 계속 걸러지는데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회의 공정성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떤 자격 기준이나 요건들 이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추진단이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는 길은 훌륭한 주체들이 잘 만들어져서 서로 연대 구조를 이루고 그것이 집단 학습도 되고 지성도 발휘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급속한 도시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 상실했던 것, 가정, 개인, 소외, 밀탈, 범죄, 환경오염, 교통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인간사회가 굉장히 일그러지고 왜곡됐는데 회복할 것이 필요한데 농촌은 그 가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의 장소, 이매진드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여건들이 불리하지만 점차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통신 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교통 기술이 좀 더 스마트하게 발전하게 되면 농촌은 소규모 인구가 분산 분포했기 때문에 있는 그 비효율성 이것들을 굉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추진단하고는 수없이 마주치실 거니까요. 그 추진단의 어떤 제어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이 주도를 한다. 그리고 추진단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단장님은 이제 대외적으로 대표하시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그리고 연구원들하고 접촉면이 많으실 거예요. 코디하고.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액션 그룹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국하고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조직을 염두에 두고 이제 팀을 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가면서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이 코디하고 같이 함께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사무국 내부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액션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이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게 되면 사무국의 일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기획도 홍보도 역량 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액션 그룹하고 관련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들은 크게 세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자신들이 맡은 이 팀들이 잘 학습하고 연습하고 그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 회의나 워크숍을 일정을 짜고 운영해서 서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토론해 가고 겨나가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들이 여기 쓰지 않았는데 코칭, 컨설팅과 다른 점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네가 필요한 거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함께 가면 방향 제시자이면서 함께 가면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잘한 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칭 방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는 꽃차, 여기는 바리스타, 여기는 빨래방,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그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연대하고 함께 네트워킹 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면 이 팀이 필요하기도 하고 서로 함께 가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 구축 이거를 돕는 걸 한다. 이 활동 조직이 무엇이고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 그룹에 참여하려면 원래는 10인 이상 그 만들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농촌에서 10인 이상의 조직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5인까지도 낮췄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에서 액션 그룹을 만들고 작업하는 방식은 꼭 우리 이거에서 완벽하게 성공해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자유롭게 도전해 볼 기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초기 단계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군 같은 데는 3명까지도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에서는 그 기초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익사업 단계 들어갈 때 뭐 3명으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관심 그룹끼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액션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 참여해 주세요 하고 추진단에서는 읍면별로 설명회도 하고 단체도 찾아가고 마을도 찾아가고 하면서 계속 참여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찾아서 기초적인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인터뷰 등 이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래서 참여 의사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인 이제 과정을 하게 되죠. 사람 찾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단계가 이 단계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기초적인 그 교육들을 이런 식으로 받고, 그러면서 기초 단계에서도 관심 있는 그룹별로 팀을 짜서 팀별로 학습을 하고 과제를 이행하는 방식을 택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한번 자기 과제를 마무리까지 하고 서로 발표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1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럼 1단계가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뭘 한번 해보자 해서 팀을 짜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서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다음 기회에. 선정이 됐으면 소액 사업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소액 사업을 진행할 때 옆에서 추진단, 코디, 행정이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과정을 이행하게 하죠. 그런데 코디에도 2가지 종류의 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 경험이 있거나 활동가이면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체가 되기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전반 과정을 디자인하고 이끌어드리고 이렇게 컨설팅 코칭해 가면서 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 가다 보면 스페셜하게 특정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그 어떤 전처리를 잘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가공품 판매하거나 그런 포장 디자인 같은 게 필요한데 이 코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랬을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을 해결드릴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로서 코디 도움 받거나 아니면 그 또 다른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가면 되니까, 우리 추진단에서는 팀별로 코디를 잘 매칭해드리고, 그리고 이 코디 외에도 필요할 때 핵심적인 분야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코디 그리고 전문가들을 도움받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도 짧지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꽃차나 바리스타였으면 그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죠.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홍보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재무관리도 알아야 되고 4대 보험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세무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받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도 실험적으로 해보는데 그랬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더 이상 기간 보육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창업과 보육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시나리오 플러스 내에서 끝날 수가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 함께 했던 다른 액션 그룹들하고도 서로 연대를 해야 되고 기존의 조직과도 연대를 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는 예산군의 이제 케이스인데 처음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르신 복지를 갈까? 아이들 교육을 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이것을 쓸모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디어들을 모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점차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심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기초 과정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초 과정을 마치는 분들 중에서 팀을 만들어서 심화 과정, 전문화 과정을 가고 그러니까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전문화 과정은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조직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추진단하고 함께 잘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벤치마킹을 가실 수가 있겠죠. 로컬 푸드를 잘하는 곳을 가고 싶다. 그 중에서도 기존에 했던 걸 토대로 또 다른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원주를 갈 수도 있고 완주를 갈 수도 있고 아산을 갈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예산이나 뭐 다른 지역. 청양의 경우는 스타트업이라고 있는데 액션 그룹을 만드는 방법이 일기 교육받고 그다음에 심화 전문화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구성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도 이미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그 어르신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행정이나 이런 기관 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별도로 지역의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역할 분담하고 가는 그 루트가 하나 있고 여기처럼 지역에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학 학생들은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주민들과 같이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만들었고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루트를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그룹을 만들면 우리가 금방금방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도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관되게 모범생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 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럼 문체부의 뭐 지역의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 행정안전부의 공동체 차원의 사업이라든지 이걸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추진단하고 행정하고 관계 속에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정보 제공을 받으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가면 되니까 액션 그룹으로 가실 분들, 리더로 가실 분, 코디로 가실 분, 그리고 다른 루트로 타실 분. 우리 행정의 전담 부서는 액션 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 영역을 살펴보시고 복지과하고 연결할 건지 문화관광과하고 연결할 건지 그래서 그 주무관님들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연결하는 것이 행정협의를 하는 거예요. 액션 그룹들을 육성해 가면서 후속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들이 수없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만 익히고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업비를 받아서 갈 건지도 생각하시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비, 지방비, 사업비만 받아서 의존적으로 가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에 그렇게 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공적 영역의 재정 투자를 지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해 가려도 내부 단합력도 좋고 기술도 마케팅도 이것도 경험이 쌓여야 자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전에 지원비 끝났다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립해서 다른 조직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벤치마킹이 대상될 때까지는
행정과 공공기관 조직에 대해서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청양군에서 좀 잘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들을 홍보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업 계획과 추진이 5년 동안 진행이 있게 되면서 단계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설명자들을 만드시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청양에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우선 청년들의 경우 우리가 농촌의 친환경 농업 중심의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액션 그룹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것들이 성장해 가기까지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웹진이나 소식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영상도 필요하고 이런 모바일 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액션 그룹들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성장해야 돼. 적어도 동지역이나 읍면 소재지에서는 이렇게 하는 조직들이 있어주면 우리가 활동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액션 그룹을 선정할 때 우리 추진단에서는 우리 계획 범위니까 이것이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에서 지향하는 바를 충족해 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다수를 이루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생업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가 함께 힘합해서 우리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일시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재능과 관심사가 다 다르고 지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해야 돼.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 부분, 자율 부분 나눠서 관심 있는 분, 의욕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들 대상으로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협의하거나 그런 일을 사실은 많이 못했죠. 그러나 전 근대하고 근대 현대를 다 경험했거든요. 다양한 감성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그렇죠. 스스로 했던 것들이 많고 청양은 잘 하실 수 있는 것, 방제 활동, 어르신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것, 그리고 다듬이를 가지고 했으니까 다듬이 난타 문화, 빗자루 만들기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시면 되고 신활력 플러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 차원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옮겨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이것도 추진단이 할 일인데 잘 해왔던 추진단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고 그 분들로부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미리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건지 우리가 공모를 하려면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제안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제안서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제안서는 우리만으로 안 되니까 코디나 전문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거고 할 건지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이 정보를 보고 중간중간 도움을 요청하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매뉴얼을 잘 만드는 작업.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데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추진단 행정에서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은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발표대회도 해도 좋고 작은 축제를 해도 좋고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표대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뭔가 작은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하면 그 지역에 이제 동아리들 와서 공연도 하시고 밴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고 하면서 하다 보면 저 사람들 뭐해 하다가 뭐하지 이렇게 하거든. 그 축제 이벤트 때 오셔서 하는 걸 보고 뭐 하는 걸 알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도 한번 해볼게 해서 추가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참여해 그러면 그래 알았어 했는데 그 알았어가
내가 해보고 싶어, 해볼게가 아니라 해줄게. 이렇게 되면 오래 안 갑니다. 뭘 하는지 알게 하시고, 아, 나도 하겠는데, 나 하면 잘하겠는데, 내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 자기도 해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참여하는 거지, 소식지 열심히 만들고 온라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소문으로 되는. 그래서 관심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액션 그룹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러면 청양군의 경우는 단계 올라가면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특히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달을 하실 경우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 평생학습하고 연결시켜서 또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축제, 이벤트들을 하시면서 액션 그룹들 간에도 역할 분담을 해서 재밌게 하고 여기서 주도하면서 다른 액션 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신활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농촌이 제3의 생활 양식으로 바람직한 생활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 간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구성하게 될 미래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화합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숙제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갈 수 있거든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선행 지역들을 다니다 보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귀농귀촌인들은 어르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 열고 들어오고 밥 때 되면 가셔야 되는데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어르신들은 이 자식들은 도시에서 손님들 오면 밤 12시간 넘어도 기타 치고 쏘라스럽게 하고 해 찌면 잠자고 해 뜨면 일어나야지. 그런 것처럼 서로가 인식과 가치관 패턴이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어울림의 기회가 많이 있게 되면 꼭 액션 그룹 하나하나가 완성도 높게 안 만들어지더라도 소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정리 이제 하면 여러분들은 액션 그룹에 참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 교육을 잘 받으시고 벤치마킹도 잘 가시고 벤치마킹 가실 때 그 출장비나 이런 비용 어떻게 처리까지는 알아서 해보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공동학습을 하시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력이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